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봉이와 무치 모두 정바름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는데요. 분명히 예상했던 장면이 나오는데도 등줄기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것이 연출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뭉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성요한의 시각에서 풀어주는 회차였는데요. 뇌피소설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우스 리뷰를 안 보신 시청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꼭 필요했던 설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던 이야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오즈를 설립한 사람의 정체와 그 목적, 그리고 재훈이와 요한이가 바뀌게 된 과정인데요. 오즈의 목적에 관한 건 이미 지난 리뷰에서 뇌피소설을 풀어드렸어요. 그 뇌피소설에 대한 단서들이 이번 회차에서 추가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단서들과 드디어 드러난 정바름의 정체, 결말까지 2회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지 마우스 18회 오롯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과거의 서사가 풀린 인물이 둘, 앞으로 남은 2회 동안 풀어야 할 인물이 둘인 것 같네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가며 이 커다란 음모의 뿌리는 어디인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니얼부터 살펴보죠. 데니얼은 성요한과 만나려다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며 한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 데니얼이 살아있게 된 서사가 모두 밝혀졌죠. 그날 데니얼을 습격한 건 오즈였습니다. 오즈는 이 실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요. 데니얼이 정바름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자 데니얼을 죽여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데니얼의 습격 장면을 본 성요한이 황급히 달려들어 데니얼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니얼을 습격했던 오즈 요원을 죽이게 됐죠. 예전에 성요한이 누군가를 저수지에 버리던 장면이 이제야 설명됐습니다. 대관람차 창문에 피가 쭉쭉 났던 걸로 봐서 진짜 살아있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성요한의 전공은 응급의학과였죠. 천재 성요한의 응급처치로 데니얼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모양인데요. 데니얼이 오즈의 눈밖에 나게 된 이유는 이 실험을 막으려고 해서였습니다. 차에서 누군가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난 뇌피소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최영신일 것 같습니다. 데니얼은 이 사람에게 약속이 다르다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약속하기로는 정바름이 괴물의 기질을 보이면 바로 이 일을 터뜨리기로 했었나봐요. 그런데 송소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속속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오즈는 계속해서 그걸 관찰하며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니얼은 당신들 미쳤다며 당장 멈추라고 따지고 있었는데요. 정바름의 성격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름이가 데니얼의 멱살을 붙잡고 누르면서 누구냐고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아니, 좀만 기다렸으면 이제 그게 누군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그 전에 말을 할 수 있게 목을 좀 놔주고 이야기를 듣지, 말도 못하게 목을 꽉 조르면서 말을 하라는데 데니얼이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홍주가 배를 누르는 바람에 데니얼을 놓치고 말았죠. 정리하자면 데니얼은 처음에 오즈와 함께 실험을 시작했으나 정바름의 범행이 시작되고 나서 이 실험을 멈추려고 했다. 그러다가 오즈에게 제거당할 뻔했고 그걸 성요한이 살려서 오즈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데니얼의 서사가 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성요한입니다. 성요한의 이야기는 다들 짐작을 하고 계셔서 크게 놀라울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디테일을 살펴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에 복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모사랑의 집에서 만났던 미카엘라는 역시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서번트 증후군이었죠. 서번트 증후군은 특정 분야에 한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이는 병인데요. 제이의 경우는 기억력이었습니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은 많이 떨어져 보였지만 기억력에서만큼은 거의 인간 녹음기 수준의 능력을 보여줬죠. 성요한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바름이에게 전해줬던 모양이에요. 과거 송수호가 바름이의 가족들을 죽이게 된 과정과 성요한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제이의 입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에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성요한은 제이에게 제이야, 이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성요한과 정바름이 서로 바뀌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성요한의 진짜 엄마가 연구원 부인이라고 한다면 제이와 성요한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가 되는 거죠. 다른 가족들이 모두 죽어버린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너랑 나 둘뿐이야 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두 사람이 바뀌게 된 배경은 지난 영상에서 추측을 해봤었는데 솔직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뀐 것만은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요한이의 이 대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주의 수장, 최종 흑막으로 예상되는 최영신입니다. 최영신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모아 오주라는 조직을 구성한 것 같다고 했죠. 성요한이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최고 실세가 바로 최영신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마저도 비서실장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최영신의 이야기는 지난 리뷰에서 거의 다 풀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야기를 꺼낸 건 최영신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오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즈가 정바름을 데리고 실험을 했던 이유가 25년 전에 부결되었던 태아 유전자 감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최영신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법안에 집착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죠. 예고편에는 사라졌던 이모도 등장했는데요. 이모도 오주의 일원이었던 것 같죠? 훈석이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만약 훈석의 아빠도 또 다른 프레데터에게 희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모가 오주의 목적에 따라 바르미를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개연성 있게 연결되죠. 하지만 오늘 밝혀진 데니얼의 서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즈가 데니얼을 처음 끌어들일 때는 바르미가 괴물이 될 것 같으면 이 실험을 종료하고 이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바르미의 범행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바르미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기까지 했죠. 단테의 칠주약 사건 정도만 해도 유전자 감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즈는 이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실험의 목적이 유전자 감식 법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쩌면 유족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정바름의 뇌수술은 최영신이 속한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무치도 정바름 몇 대 때렸다고 직위 해제까지 당해버렸을 만큼 바르미는 현 정권의 마스코트인 거죠. 정확한 정치적 계산은 남은 2회차에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유전자 감식 법안, 정바름을 관찰하는 실험이 모두 유가족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영신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범행을 방관하는 오즈의 모습을 보면 진짜 괴물은 오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발 그 동기만이라도 유가족들의 바람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의 슬픔마저 최영신의 욕심에 이용당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마지막은 최홍주예요. 최홍주는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를 지어줄 사람인 것 같은데요. 데니얼로부터 정바름과 성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과거 최영신에게 한서준의 비디오를 보낸 건 최홍주였습니다. 최홍주는 그게 성요한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반대였죠. 죄를 지은 건 정바름, 그리고 그걸 막으려던 게 성요한이었습니다. 데니얼의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최홍주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D-Day라고 지칭했던 이벤트가 그동안 인터뷰를 따면서 준비했던 무진 연쇄 사건의 진실을 방송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주의 방송으로 인해 성요한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범인의 정체까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한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과 바르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홍주는 우선 성요한의 억울함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송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바르미는 봉이를 납치해서 어딘가에 가둬둔 것 같은데요. 성요한의 전두엽이 바르미의 뇌를 거의 잠식한 상황이라 또다시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치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나치국을 죽인 사람, 즉 지금까지 성요한과 자기를 실험쥐로 만들었던 오즈를 잡고 나면 그때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봉이를 가둬둔 것 같습니다. 봉이가 누군가에게 자기 정체를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천재적인 모습을 보면 바르미가 곧 오즈의 정체를 파악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 실세라고 했어요. 성요한이 오즈의 정체를 알고도 데니얼이 깨어나게 기다리자고 할 정도였는데요. 바르미는 그런 오즈를 상대로 어떻게 죗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바르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란 예상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결말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미의 죽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참회하며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속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지막이었으면 만족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결말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19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뵙죠. 영상을 마무리하려다가 문득 떠오르는 뇌피소설이 있어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본편에서 최영신의 목적이 태아 유전자 감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바름은 이 정권의 마스코트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마스코트의 정체가 괴물로 밝혀진다면 현 정권의 지지율에 타격이 올 것 같아서 이걸 숨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이어나가 보니 정바름의 놀라운 쓰임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죠. 신상 형사의 아버지 신성민은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는데요. 신성민은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25년 전에는 최영신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유전자 감식 법안에 대해 최영신과 의견이 엇갈렸었죠. 그 이후로도 당의 실세인 최영신과 유력 대권 후보인 신성민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민이 여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를 했던 것이겠죠.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신성민은 대권을 바라볼 만큼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신은 신성민을 저격하기 위해 정바름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정바름은 25년 전에 태아 유전자 감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유전자 감별 법안의 캐스팅 보트는 신성민에게 있었습니다. 신성민이 그때 유전자 감별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바름 같은 괴물이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풀려난 괴물이 이만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신성민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최영신이 오즈를 이용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뇌피소설을 써봤습니다. 또 뵙죠.